코로나 시국이 진정되면서 전 세계 국가 간의 이동이 이제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왔다는 현 시점에서 J-팝 업계는 본격적으로 J-팝 아티스트의 해외 진출에 대한 소재나 화제성을 다루려는 방송이나 뉴스 그리고 각종 칼럼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7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서 방송한 스페셜 세계에 울리는 노래 이란 팝스 신시대라는 다큐 방송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아티스트들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음을 조명하였습니다. 정확히는 미국에서 인기 있는 한일 아티스트를 조명하려는 느낌이었으며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은 BTS의 빌보드 1위를 시작으로 BTS의 멤버 정국의 작년 11월 뉴욕 타임스 스퀘어 공연, 르세라핌의 오버워치 콜라보 공연 등을 간략히 소개한 뒤 뉴진스를 비중있게 다루었으며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라 할 수 있는 미니진님의 독점 인터뷰도 담아냈습니다. 創作において一番大切に考えていることって何ですか? 약간 취향과 진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혹은 뭐 어떤 가치를 위해서 되게 진심을 다하는 게 이게 안 보이는 무형의 가치지만 저는 사람들이 다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중성을 지향하는 어떤 이런 큰 시장에서는 이렇게 히트 공식, 그러니까 히트했던 어떤 양식들을 되게 이렇게 쉽게 다시 리바이벌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거기에 또 모방이 나오고 정형화된 어떤 메인스트림에서 먹히는 어떤 스타일, 소위 약간 그렇게 먹히는 스타일이라는 게 좀 정해져 있게 되는데 저는 그걸 좀 깨고 싶었던 것 같아요. J-팝 아티스트는 1963년 일본의 가수 사카모토 큐의 빌보드 1위 기록을 소개한 뒤 요아소비의 히트곡 아이돌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요아소비의 곡 아이돌에 대해선 애니메이션 최애의 아이 주제가로 쓰이면서 확장된 인기 과정을 짚으면서도 사카모토 큐의 빌보드 1위곡 위를 보고 걷자와 음계까지 비교해가며 하 음계와 시 음계가 쓰이지 않은 공통적인 멜로디 요소가 있고 이러한 멜로디 라인이 해외에서 먹혔다는 식의 추가적인 분석도 정성스럽게 이뤄졌습니다. 스키야키 ですね。上を向いて歩こう。これもシとファは全然使ってないんですよね。YouTube 音楽チャートで世界1位を獲得した。やっぱりアニメの力が大きいと思います。アイドルはアニメの中でも本当に話題作の一つである、その推しの子の主題歌として広まっていった。 정작 요아소비 본인들이 이러한 음계까지 분석해가면서 멜로디 라인을 썼다고 인정하는 인터뷰는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해외에서도 이러한 멜로디 라인에 매료되어 아이돌이라는 곡을 소비했다고만 보기도 어려울 테지만 방송에서는 이러한 요인도 히트의 하나로 보았습니다. 또 방송을 보면 요아소비는 미국에서 행해진 음악 페스티벌에 출연한 것을 정성스럽게 취재하며 미국에서의 인기를 조명하려는 시도를 했고 요아소비 멤버들은 자신들의 노래 소개가 미국 LA의 전광판에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순수하게 기뻐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다만 다큐에서도 요아소비 광고 직후에 BTS의 정국이 전광판에 흘러나오고 있음이 그리고 미국 타임스퀘어 등의 주요 지역의 에스파나 K-팝 아티스트들의 광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도 소개되면서 현재 K-팝의 인기가 해외에서 분명히 인상적인 성과를 J-팝보다 내고 있음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K-팝 아티스트 가운데 블랙핑크 같은 그룹은 제대로 소개조차 되지 못할 정도로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K-팝 아티스트들은 소개할 만한 팀이 많았지만 일본 아티스트들은 상대적으로 한정적인 상황에서 요아소비가 소개되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요아소비의 해외에서의 성과는 그 성과 그대로 충분히 평가받아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들의 곡이 국내 음원 차트 등에서 인기를 얻었던 것처럼 당연히 좋은 노래는 언어와 국경을 넘어서도 충분히 인기를 끌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BTS,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의 소위 K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도 얻고 각종 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도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데다 특히 미국에서의 성과가 확실하게 지표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일본 엔터업계는 K 콘텐츠의 인기를 제대로 된 분석인지는 치차하더라도 끊임없이 분석하려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 과정에서 요아소비가 해외 인기를 조금씩 얻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자 벼랑간 요아소비의 성공 요인 분석이 집중적으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작년 12월 31일 방송된 일본 최고권위의 연말 음악방송 NHK 홍백화 합전에서 요아소비 아이돌 무대가 있었고, 홍백화 합전 출연진 중 댄스 그룹들은 모두 요아소비 무대에 함께 올라가서 춤을 추는 스페셜 스테이지를 꾸몄었습니다. 그래서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뉴진스, 니쥬 등의 K-팝 아이돌들도 모두 요아소비 무대에 올라 단체로 춤을 추었었는데, NHK 다큐에서는 이 장면도 요긴하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요아소비 멤버 본인들은 그저 자신들의 음악을 해오고 있었을 뿐이고, 이중 아이돌이라는 곡이 최애의 아이라는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로 쓰이면서 애니메이션의 인기를 비롯해 여러 요인이 잘 맞아 떨어져 해외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었지만, 각종 분석 방송이나 칼럼만 놓고 보면 요아소비는 어느새 세계에서 먹힐만한 J-팝만의 음악을 구축한 팀이 되었고, J-팝의 선봉장이 된 것 마냥 다소 과도하게 띄워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곡 자체가 J-팝 역사상 최단기간에 뮤직비디오 4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J-팝 업계 전체를 보았을 때 가장 해외에서 인기 있는 곡임을 부정할 수도 없고,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얻어지고 있는 해외에서의 인기나 기록이 절대 폄하되어서는 안 되지만, K-팝의 인기에 맞설 수 있는 J-팝 아티스트로서 평가하며 너무도 과도하게 요아소비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이들을 띄워주는 행보는 아티스트들 본인에게 있어서도 향후 활동에 있어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장 NHK의 다큐 논리대로면 요아소비는 앞으로도 파 음계와 시 음계를 사용한 곡을 절대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되므로, 이 분석이 요아소비의 신곡 창작에 있어서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향후 요아소비의 또 다른 해외 히트곡이 나온다고 했을 때 파 음계와 시 음계가 쓰인 곡이라면 그때 와서는 또 다른 이유로 이들의 히트 요인을 짚을 텐데, 마치 그럴듯한 분석을 위해 끼워 맞춰진 상황으로만 보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아티스트가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폐쇄적인 저작권 정책을 풀어가며 유튜브나 각종 공개 플랫폼의 뮤직비디오나 음원을 전면 공개하는 아티스트가 늘어남에 따라 직접적으로 K-팝 아티스트들과의 성적이 비교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K-팝과 J-팝의 해외에서의 성과를 비교 분석하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고, K-팝이 해외에서 인기 있는 걸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하지는 못하니 그에 못지않은 성장을 하고 있는 요아소비라는 아티스트를 아티스트 본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과도하게 분석하고 띄워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본 포털에서 이제 요아소비를 치면 요아소비 해외 인기라는 키워드가 연관 검색어로 뜰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본 네티즌들은 애플뮤직의 연간 차트 7위의 아이돌이 뽑혔다는 기사에 애플뮤직은 일본 사용자 비중이 높은 음원 차트이니 요아소비의 애플뮤직 성과는 해외 인기라고 보기 어렵다는 냉정한 댓글도 다는 등 언론의 과도한 띄워주기 보도에 대해 다소 과장된 보도임을 냉정하게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BTS의 세계적인 성공 이후 K-팝의 성공 요인을 끊임없이 분석하던 J-팝 업계는 이제 해외에서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한 요아소비의 성공 요인을 집중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요아소비의 해외 성공 요인을 바탕으로 하는 J-팝의 해외 진출 방법론과 같은 칼럼이나 책, 방송이 꽤나 쏟아져 나올 듯합니다. 요아소비는 본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J-팝 업계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